38페이지에는 뭐 이제 확률의 제일 기본 파트죠. 확률의 기본이고 뭐 시행이나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이거는 기본적인 뜻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개념 원리를 하면서 한번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합사건과 곱사건 이런 것들은 그냥 합사건은 합집합의 개념으로 연결시키면 되고 곱사건은 교집합의 개념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로 얘기하자면 합사건은 또는이고 곱사건은 동시에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확률을 구하는 게 집합과 연관이 되게 많죠. 특히 그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하고 확률을 구하는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정확한 정의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황이 배반 사건이죠. 이거하고 여러분 어떤 거하고 좀 헷갈려 하냐면 나중에 나올 독립하고 이제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독립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이 아니죠. 그쵸? 독립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다만 걔네들이 서로의 결과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독립하고 배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치? 배반은 아예 교집합이 없는 요런 상태가 배반 사건이고, 독립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가 되는 상태, 이게 이제 독립의 정의였죠. 독립과 배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기억해 주시고, 이 사건은 알죠? 나머지 거.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수학적 확률로 푸는 거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푸는 거고, 가끔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적 확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별로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뭐지, 용준아?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용준이가 지금까지 수업 100번 중에 80번을 지각했어. 그러면 용준이가 다음 시간에 지각할 확률은 5분의 4야.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이죠. 그쵸? 굉장히 타당하지. 그런 게 통계적 확률이고요.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은 그냥 도형에서 전체 넓이 중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 수학적 확률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구하는 거라면 기하적 확률은 넓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 그런 개념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진 않다. 자, 넘어가서 40페이지로 가면 이것도 확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원론적인 얘기 드립니다. 모든 확률은 0에서부터 1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반드시 일어날 때의 확률이 1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때의 확률이 0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덧셈 정리 해가지고 이 A 합집합 B의 확률이라는 것은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PA 교집합 B를 뺀 건데, 이 공식이 완전히 뭐랑 똑같아요? 집합단원에서의 무슨 공식이랑 똑같아?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쵸? 원소의 개수.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그게 이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이게 이 공식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런 그 확률을 생각할 때 이 집합에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주면 된다. 집합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NA든 PA든 결국은 요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영역. 그 다음에 NB든 PB든 요 영역을 말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A와 B를 그대로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된다라는 개념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생각해도 되고, 자, 우리 요거에 관련된 문제부터 하나 풀고 올게요. 50페이지로 넘어가 봐. 50페이지 얘들아.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307번. 이거 어떻게 푸나요? 50페이지에 307번.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지, 그치? 이것도 완전히 집합으로 접근하면 돼, 그치? 집합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A 교집합 B가 가장 커진다라는 건 A랑 B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가장 많이 겹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작은 녀석을 큰 놈한테 밀어 넣으면 되죠. 밀어넣고 계속 밀어넣다 보면 어떻게 돼? 쏙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 쏙 들어간 상태가 교집합이 가장 어떨 때? 클 때, 그치?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PA하고 PB 중에 PB가 더 작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합의 개념으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면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 교집합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PB가 되는 거죠, 그쵸? 그치? A라는 집합 안에 B가 쏙 들어가 있다. 요런 상태고요. 자, 반대로 이게 그럼 가장 작으려면 어때야 돼요? 두 집합이 최대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분리가 될 수는 없죠. 왜 없어요?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배반 사건이 돼버리면 얘랑 얘의 확률의 합이 1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쵸? 1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확률이라는 게. 그렇다면 분리는 못 되고 최대한 땡긴다면, 분리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땡기면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PA와 PB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A 교집합 B를 뺀 것이 최대한 땡겼다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혜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만약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전체 집합이 있는데 요 안에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생각해봐. A하고 B가 정해져 있어. A랑 B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요 겹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바깥 부분 있죠. 이 바깥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겹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깥 부분도 같이 많아지죠. 이해되니? 그럼 이 안에 교집합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바깥 부분도 같이 적어지죠. 그러면 이 교집합이 제일 적을 때는 이 바깥 부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게 결국은 PA 합집합 B잖아. 이게 1이 된다는 건 이 바깥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치? 확률은 전체가 1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상태가 가장 A 교집합 B가 작을 때가 되겠다. 용준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5분의 1) 네, 15분의 1. 네, 그래서 A 교집합 B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의 합은 15분의 7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집합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그러면 우리 4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3페이지. 43쪽에 262번을 볼게요. 262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하고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우선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을 확률. 그죠? 뭐 구하는 거죠? A가 B, C보다 다 작을 확률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개 주사위 3번 던졌으니까 몇 가지예요? 3번 던졌잖아. 6의 3제곱이죠? 6의 3제곱이 얼만데? 216이지? 216분의 자, 216분의 A가 B보다도 작아야 되고 A가 C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로 그냥 세워볼 거예요. 그치? 누구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까? A를 기준으로.
자, 만약에 A가 1이야. A가 1이라고 가정하면 B하고 C는 어때요? 그냥 2, 3, 4, 5, 6 중에 자유롭게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B, C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어? 5 곱하기 5라고 볼 수 있지. B도 1, 2, 3, 4, 5 중에 2, 3, 4, 5, 6 중에 자유롭게, C도 2, 3, 4, 5, 6 중에 자유롭게. 그러면은 25가지가 되는 거고, 이거 하나 쓰는 순간 그 다음 쭉 보이죠? 자, A가 2면 어떻게 돼요? 선택권이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되죠. 그쵸? A가 2면 B나 C는 3, 4, 5, 6 중에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치? 3, 4, 5, 6, 3, 4, 5, 6 16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그 다음은 9,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1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요것들의 합입니다. 요것들의 합이 얼만데? 55. 그럼 216분의 5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약분되는 거 없고 요게 그대로 답이다.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268번도 풀고 가겠습니다. 268번. 자, 요놈은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앞에서 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명, 그쵸? 4팩, 24가지지. 그 중에 앞에서 세 번째 있는 사람 24가지 중에, 자, 앞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머지, 그러니까 양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 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네 사람한테 번호를 붙였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자리에는요, 어떤 친구들은 오면 안 돼? 키가 좀 큰 친구들, 1번 친구나 2번 친구가 이 자리에 오면 안 되죠. 맞아? 근데 무슨 소리지? 이런 표정이야. 자, 이 자리에 오는 친구보다 양옆에 사람들이 키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므로 여기는 키가 작은 친구가 와야 돼. 몇 번이나 몇 번? 3번이나 4번이 와야 돼. 그죠? 3번이나 4번. 자, 먼저 여기에 4번 친구가 왔다면,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다시 얘가 제일 작은 애라고 할게요. 얘가 제일 작은 친구, 4번이 제일 큰 친구. 그러면 키가 작은 친구들이 와야 되니까 1번이나 2번 친구가 와야 되는 거죠. 요 자리에 1번 친구가 왔으면 어때요? 얘가 제일 작잖아. 그럼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배열되면 자동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쵸? 그래서 요 경우는 그냥 나머지 2, 3, 4번 친구들을 자유롭게 배열 3팩 6가지가 되겠네. 근데 자, 세 번째 자리에 이번에는 2번 친구가 왔어. 그러면 2번 친구 옆에는 몇 번이 오면 안 돼요? 1번이 오면 안 되지. 그럼 1번이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 1번은 여기밖에 갈 데가 없죠. 그럼 여기도 자동으로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 3, 4번을 앞뒤에 세울 거냐 뒤앞에 세울 거냐 그거니까 2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총 8가지고 답은 뭐예요? 3분의 1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문제는 한번 풀어보자. 272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272번.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게 처음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약간 좀 곤란한 게, 의자는 6개인데 사람은 몇 명 앉힌대? 5명을 앉힌대요. 그쵸? 5명. 그러니까 이제 빈 의자가 하나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빈 의자도요, 그냥 누군가 한 명을 앉혔다고 생각해. 뭐 강아지를 하나 앉힌다. 강아지를 하나 앉힌다. 그러니까 남자 3명과 여자 2명과 강아지 1마리를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게 좋습니다. 편합니다. 생각하기가. 그러면 결국은 6명을 앉히는 거니까 원탁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5팩토리얼이죠. 그쵸? 5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고, 자, 그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웃하게 않는다. 그럼 남자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 남 묶어. 그 다음에 여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고, 자, 강아지 한 마리 있잖아. 그치? 그러면 3명을 원탁에 안 치는 상황이죠. 그럼 뭐라고 봐야 돼? 2팩이야 2팩. 그치? 그리고 남자들 3명끼리 순서 어때요? 3팩. 여자들끼리 순서 2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쵸? 이거 그대로 계산해주면 얼마 나올까? 5분의 1이 답이에요. 5분의 1. 그치? 그래서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5명을 안 치는 거니까 4팩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빈자리도 누군가 하나를 안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2자리가 되잖아요? 확 어려워집니다. 그쵸? 빈자리가 2자리가 되면 강아지가 2마리가 되는데, 그 2마리의 강아지가 똑같은 강아지인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기가 확 복잡해진다. 예. 뭐라고요? 2팩, 3팩, 2팩? 오케이. 자, 지금 남자들끼리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남자 3명을 묶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볼 거고요. 여자 2명도 묶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3명을 줄 세우는 간호와 마찬가지인데, 이 3명을 원탁에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럼 원순열이니까 3명 중에서 원순열이니까 1명 빼가지고 팩토리얼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되면 이제 뭐까지 된 거냐면, 뭐 여기가 강아지 자리, 그 다음에 요렇게 3자리가 남자들 자리, 요렇게 2자리가 여자들 자리, 여기까지는 정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면. 근데 남자들끼리도 이제 이 3자리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게 3팩토리얼. 남자들끼리. 이 앞에 거는 원순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2팩은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그게 2팩.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고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46쪽으로 갈게요. 46쪽. 자, 46쪽에 이거 여러분 해봤던 문제인데, 요거 288번. 지금은 뭐 다들 맞추겠죠? 288번. 우리 기주한테 한번 물어볼게. 기주. 자, 우선 기주야, 288번에 전체 경우의 수는 뭔가요? (6-3) 그럼 여기서 질문. 원인데 6-3 해도 되나? 너의 주장에 자신을 가져봐. 6-3이라며. 어? 원인데 6-3 해도 괜찮냐고. 괜찮다. 자,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중이냐면 확률을 구하는 중이죠.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6-3으로 하겠다. 이 말은 여기 찍혀있는 6개의 점들을 서로 다른 점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한 칸 옆으로 옮기면 이 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정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분자에 올라갈 것을 쓸 때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쵸?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 이거를 회전시켰을 때 똑같다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원인데 돌리면 똑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분모를 그렇게 구했다면 분자도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전체 경우의 수를 6-3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안에 그려지는 직각 삼각형들만 세워보고 싶은데,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세 선분 중에 하나가 반드시 어떤 선분이어야 되지? 원의 지름이어야 되지. 그치? 지름이 그어져야지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그림에서
지름은 몇 가지가 있죠? 지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지름으로 그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지름 하나마다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져? 4개 만들어지죠. 요렇게 만든 지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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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름 하나마다 삼각형이 4개씩 만들어지고 그것들 모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전체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야? 4 곱하기 3인가? 3 곱하기 4? 네, 12개. 그치? 6시 3이 몇 개니? 20개죠. 20분의 12니까 약분하면 뭐예요? 5분의 3이 되고 답은 뭐다? 8, 1번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47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289번 문제는 ABC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뽑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x, y라고 할 때 x가 y의 부분집합이 될 확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부분집합이 몇 개인가부터 생각해보자. 부분집합이 몇 개인가? 준이야, 요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2의 세제곱계, 그쵸? 2의 세제곱계 맞는데, 근데 그 2의 세제곱계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죠?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공집합은 빼라 그랬으니까, 자, 2의 세제곱계 중에서 공집합 하나는 빼줄 겁니다. 요 공집합 하나 빼줄 거예요. 그래서 7개가 되는데, 이 7개들을 써보면 A, B, C, AB, BC, CA, ABC 요렇게 7개거든. 그죠? 자, 이 7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뽑아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요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한 거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 그래야 돼? 7, P, 2라고 해야죠. 그쵸? 7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열을 했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있는 녀석의 부분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있는 녀석의 부분집합이 될 확률. 그쵸? 뭐 약간 경우를 좀 쪼개가지고 세어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첫 번째 경우 nx가 1이고 and ny가 2일 때 무슨 말이야? 앞에 있는 부분집합은 원소 하나짜리 중에 고르고 뒤에 있는 부분집합은 원소 2개짜리 중에 고른다면,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 생기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뽑혔다면, X가 A라면 Y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죠? 2개죠. 얘 아니면 얘면 되죠. 그쵸? A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A가 뽑혔는데, B가 뽑혔다면 또 B에 대해서 2가지, C에 대해서도 2가지니까 요걸 만족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라 그래야 돼? 우린 X랑 Y의 그 순서상을 보는 거니까. 그치? 몇 가지라 그래야 돼? 6가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6가지. 그치? 원소 하나짜리와 2개짜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6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원소가 하나고 Y의 원소가 3개라면 어때요? 이러면은 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은 당연한 거고요. 자, X가 될 수 있는 친구가 3개, Y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요거 하나죠. 전체 집합 하나. 그러므로 3가지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3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형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1번? 자, 봐봐. 우리는 지금 요 부분 집합들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순서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순서상을 요렇게 만들 건데
앞자리에는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 들어가고 뒷자리에는 원소 두 개짜리 집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에 포함돼야 돼. 그럼 예를 들자면 요렇게 생긴 순서쌍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맞아? 그러면 또 자, 요렇게 됐을 때 여기에 A하고 C가 들어가 있는 순서쌍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칸을 A라는 집합을 넣었을 때 뒤에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두 종류잖아. 그러면 앞자리를 B로 바꿔도 뒷자리가 두 가지, C로 바꿔도 두 가지. 그럼 여섯 가지 되는 거지, 그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여기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거 뭐예요? X가 이제 원소 몇 개짜리? 두 개짜리, and Y가 몇 개짜리? 세 개짜리일 때. 또 몇 가지겠니? 원소 두 개짜리 집합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무조건 이 세 개짜리 집합에는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치? 순서쌍을 요렇게 만들어도 되고, 요렇게 만들어도 되고, 요렇게 만들어도 되죠?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요거 이외에 또 조건을 만족할 때가 있을까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지금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서로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없죠. 그죠? 같은 경우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찾은 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몇 가지야? 12가지. 그러면 아까 7P가 전치였으니까 42분의 12가 돼가지고 7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7분의 2. 자, 요게 289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이제 통계적 확률이 나오는데, 통계적 확률 문제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복잡하게 지금 짜여놓은 문제가 94번이야. 294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느 농구 선수의 이번 시즌의 득점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던진 3점 슛과 2점 슛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네.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3점 슛을 쏴가지고요 54점을 얻었어. 이건 3점 슛을 몇 개 넣었다는 얘기예요? 18개 넣었다는 얘기죠. 3점 슛이니까 한 번 골이 나면 3점이잖아. 그치? 그럼 3점 슛을 쏴가지고 54점을 얻었다는 얘기는 3점 슛 중에서 3점 슛 중에서 성공한 것이 18번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점 슛 쏴가지고 몇 점을 얻었어? 168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몇 번을 성공시킨 거예요? 84번을 성공을 시킨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슛 성공률이 지금 3점 슛은 45%지. 그지? 그럼 무슨 얘기야? 이번 시즌에 이 사람이 3점 슛을 X개 던졌다고 한다면 그 X개 중에서 40%만 성공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X에다가 100분의 40을 곱했을 때 그때 몇 개가 나온다? 45니? 그래, 땡큐. 자, 45를 곱했을 때 그때 얼마가 나온다? 18이 나온다. 그쵸? 그치? 2점 슛도 마찬가지. 자, 이번 시즌에 던진 2점 슛의 개수를 Y개라고 했을 때 Y에다 얼마 곱해야 돼 이번에는? 100분의 70을 곱해야 되겠지. 그치? 2점 슛 성공률이 70%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용준아 X가 몇? X가 몇? 뭐 계산만 하면 되잖아. 날 보지 말고 식을 봐. X 찾아 빨리. 기준을 보지 말고 식을 봐. 다 써놨잖아. X 곱하기 100분의 45가 18이라고 이놈아. 얼마냐고 그럼 X가. 모르면 맞아야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거 아니야. 연필을 이제 꺼내. 아니 지금 볼펜 들고 있잖아요. 미안하다. 저 이제 안 자, X 몇이에요? 40개죠. 40개.
그 다음에 y 곱하기 100분의 70 했을 때 84 나왔으니까 1000이라고요? 아니 네. 어? 7분의 10을 곱하는 거니까 그게 뭐래요? 120인가요? 아니 깜짝 놀라서 그런 거지.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x랑 y랑 합쳤더니 몇 번이다? 160개가 되겠다. 그치? 이런 문제였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넘어가면 이제 기하적 확률인데요. 기하적 확률에서는 우리 그 개념 원리에서도 봤지만 요 문제 정도만 잘 풀어낼 수 있으면 되겠죠. 이거 295번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니, 용준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어? 어? 잘하잖아. 그래? 정선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이거? 일단 우리가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죠?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가르는 기준은 누구예요? 직각삼각형 아니야. 직각삼각형. 그래서 과연 이 P라는 점이 어디 있어야 PAB라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느냐가 시작이었어요. 근데 어디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여기다가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는 거죠.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요렇게 반원 이렇게 반원이 이상한데? 반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만약에 이 반원에 P라는 점이 딱 찍혀 있다면 어때요? 그지? 여기에 만약에 P가 딱 찍혀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APB라는 삼각형은 무조건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 반원, 이 라인보다, 이 파란 라인보다 얼굴이 보여야 되지. 자, 이 파란 라인보다 안쪽으로 들어왔다. P가 안쪽으로 들어왔어. P점이 여기로 이런 데로 들어왔어. 이렇게 P가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삼각형이 뭐가 돼요? 이 각도가 90도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둔각이 되죠. 그럼 반대로 이 P라는 점이 지금 현재 그림처럼 자, 파란 라인보다 밖으로 나갔어. 요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때 이제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영역의 넓이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체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는 뭘 쓸 거냐면 이 P라는 점이 찍힐 수 있는 전체 넓이, 이 정사각형의 넓이죠. 그럼 분모가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중에 예각 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P라는 점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였잖아. 그치? 요 파란 라인보다 바깥쪽. 그럼 요 부분의 넓이가 분자에 올라가면 되겠네.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전체 정사각형에서 요 반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반원 넓이는 얼마예요?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원 넓이가 4분의 파이가 되고 그 원의 또 반이니까 8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1 빼기 8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다. 1 빼기 8분의 파이. 그래서 이제 요 문제만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 외의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기하적 확률은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 다음 49쪽으로 가서요. 49쪽에서는 30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1번. 자, 301번은 폭을 맞춰라. 자, 301번은 표본 공간 S에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그랬는데 A가 B에 포함이 된다면 PA는 PB보다 작거나 같다. 어떨까?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봐요. 원소의 개수.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NA는 NB랑 비교했을 때 어때? 늘 이걸 만족하지 않나요? 그쵸? 부분집합이 겉에 있는 집합보다 원소가 더 많을 순 없잖아. 같을 순 있어도. 그치? 그러면은 기억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PA하고 PB하고 더했을 때 1이래요.
그러면 A하고 B는 배반 사건이다. 어떨까? 틀렸다? 어떤 반례가 있을까? 어떤 반례가 있을까? 더해가지고 1이 되지만 배반은 아닌 상태를 만들면 되잖아. 그쵸? 뭐 그러면 전체 집합을 A, B, C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A 집합은 A 원소 하나만 주고 B 집합은 A, B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의 확률은 3분의 1이죠.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자, 얘의 확률은 뭐예요? 3분의 2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1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A랑 B는 배반이야 아니야? 배반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더해서 1이 된다고 해서 항상 배반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이 1이면 A는 B의 여사건이다? 이것도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죠? 이것도 지금 요거를 가지고 뭐 얼마든지 반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A라는 집합은 그대로 두고 B라는 집합에다가 원소 C까지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합집합 시키면 1 나오죠. 그죠? 합집합 시키면 1 나오지만 A가 B의 여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집합의 개념으로 원소들을 이용해서 반례를 찾아보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0페이지에서 한 문제만 더 풀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앞에 C단계로 넘어가서 C단계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자, 50페이지에 312번을 보겠습니다. 312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12번. 자,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각각 한 번씩 발표하도록 순서를 정한다. 6팩이죠. 그죠? 6팩. 6명의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6팩. 근데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잘 읽어야 돼. A가 B보다 먼저 순서가 있거나, A가 B보다 앞에 있거나, 또는 A랑 B 사이에 2명의 학생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못 풀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형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는 우리가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지? 두 갈래로 나눠서. 자, PA라고 할까요? A라고 하면 헷갈리려나? 그냥 PA라고 할게요. PA를 이렇게 생각할게. A가 B보다 먼저 발표할 확률. 그 다음에 PB는 A와 B 사이에 2명이 있을 확률. 자, 이렇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그럼 문제에서 지금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A, B 사이에 2명의 학생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 이거는 A, B로 표현하면 뭐예요? A와 B의 뭐뭐뭐 하거나, 또는 아니야, 또는이니까 A와 B의 뭐라고 봐야 돼? 합집합이죠. 그죠? PA 합집합 B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계산 순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PA랑 PB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A 교집합 B를 빼는 거지? 그치? 요렇게 해야지 얘가 나오니까. 자, 이 순서로 가봅시다. 그러면 A가 B보다 먼저 발표한다? 뭐 이거는 쉽죠? 그냥 6팩분의, 자, A, B 둘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잖아. A가 앞에 있는 걸로. 그치? 그럼 뭐예요? 6팩 나누기 5팩이잖아. 그죠? 6팩 나누기 5팩. 그럼 얼마지? 6분의 1인가? 자, A가 B보다 먼저 발표한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인데요. A랑 B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6팩 나누기 2팩이 지금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라고 봐야 돼 이거? 6팩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지? 2분의 1이죠. 2분의 1. 맞죠? 두 번째, 봐봐.
전체 경우의 수가 그냥 6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6팩이잖아. 그 중에 A가 B보다 먼저 서 있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닌가요? A가 B보다 먼저 쓴다.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6명을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이 2명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6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게 분자. 그지? 자,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6팩토리인 거고요. 얘가 전체 경우의 수고요. 이 중에 자, 6팩을 2팩으로 나누는 요게 이제 A가 B보다 먼저. 그쵸? 요것도 경우의 수고 요것도 경우의 수인 거잖아. 전체 경우의 수분에 A가 B보다 먼저 서는 경우의 수. 근데 여기서 6팩 6팩을 지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2팩 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PB는 A와 B 사이에 2명이 낑겨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어떻게 할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A랑 B 사이에 2명이 낑겨 있어야 되는 거니까 A랑 B 사이에 들어갈 그 두 친구를 먼저 정해줍시다. 자, 4명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이 6팩으로 가야 되겠지? 6팩으로 가고 자, 4명 중에 A, B 사이에 들어갈 두 친구를 골라줄게요. 그리고 A하고 B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지금 우리는 그냥 P, B를 구하는 거니까 A가 B보다 앞서 있을 필요가 없어. 그죠? 그냥 A랑 B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 그럼 여기까지 해주면 요렇게 4명은 이제 한 묶음이 됐어. 그죠? 한 묶음이 됐어. 그러면 A, B를 제외한 뭐 나머지 4명을 C, D, E, F라고 해보면 요 중간에 C랑 D가 들어갔다. 이렇게 가정하면 얘네들은 한 묶음이고 추가로 E랑 F가 더 있는 거죠. 그럼 몇 명 줄 세우는 거야? 3명 줄 세우는 거. 1명, 2명, 3명. 그죠? 그 끝에 3팩.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654면은 120하고 5분의 1이네. 그쵸? 5분의 1. 자, 5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할 게 A 교집합 B인데 이 A 교집합 B는 방금 우리가 B 계산한 거에서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그죠? 이 B 조건 그대로 있고 거기다 추가로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된 거잖아. 그럼 중간에 아까 이 곱하기 2 한 거 있잖아요. 여기 A랑 B랑 자리 바꾸는 거였는데 그것만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10분의 1이 되겠네. 10분의 1. 이렇게. 그치?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인가요? 그죠? 5분의 3. 네. 이거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잘 파악하고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럼 앞에 C단계로 좀 넘어가 볼게요. C단계로 갔어. C단계 33쪽에 33쪽에 자, 이거 204번 했나요? 33쪽에 204번. 기주 이거 풀었니? 용준이 풀었니? 204번 범석이 풀었니? 풀었어? 뭐라고? 대충 풀었어 이거를? 대충 풀면 안 풀릴 텐데 이거. 자, 204번.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1, x2, x3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우선 첫 번째 가조건에서는 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다 n자리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봐야 되니까 1 넣어보면 x2-x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x2가 x1 더하기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x2는 적어도 2보다는 크네요. 그쵸? x1보다는 2 이상 크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x3가 x2 보다는 2 이상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고요. 나에서 지금 x3가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x3가 지금 x2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x3가 x2 플러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x2는 x1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그러므로 여기다가 또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x1 플러스 4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x1, x2, x3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x1 더하기 4라는 얘는요 가장 작으면 얼마가 될까요? 4가 될 수 있겠죠. 가장 작으면 x1이 0이면. 그래서 얘는 적어도 4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x1에다가 4 더한 거 얘를 a, x2에다가 2 더한 거 얘를 b, 그 다음에 x3 자체를 c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뭐 중복순열이나 뭐 중복조합이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갈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 상황은 지금 계산이 가능하죠. 그쵸? 이 상황은 4, 5, 6, 7, 8, 9, 10 7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하는 거죠. 3개를 선택하는데 자, 그 3개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죠.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이야.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등호도 들어가 있어. 그럼 뭐가 허용돼? 중복이 허용돼. 그럼 뭐예요? 중복조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4부터 10까지 7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3개를 뽑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9C3이 됩니다. 9C3. 9C3이면 얼마예요? 84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에서 말한 그 x1, x2, x3를 찾는 것이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의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정선아, 요 조건을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상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5, 6, 7 그래 A를 5라고 하고 B를 6이라고 하고 C를 7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C가 7이면 X3는 그대로 7이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6이면 얘가 6인 거니까 X2는 얼마예요? X2는 4죠. 그 다음에 A가 5면 얘가 5인 거니까 X1은 얼마예요? X1은 1이죠. 그쵸? 그러면 이 세 개의 숫자는 음이 아닌 정수 맞고 그 다음에 이 조건들을 다 어때? 다 만족하는 애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겠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84가 되겠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서 같이 풀고 싶은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 일단 좀 어려운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문제들 순서대로 갈게요. 35쪽 볼게요. 35쪽 35쪽에 214번. 자, 35쪽에 214번. 용준아, 이거 어떻게 풀까? 214번. 여기만 가로젓지 말고 고민을 좀 해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뭔가 나머지 정리 문제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확통책인데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올 리는 없잖아. 그럼 뭘로 접근해야 될까? 이항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항 정리를 활용하기에는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a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가 한 3개짜리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의 10제곱을 어떻게 전개할지 감도 잘 안 와. 그치? 그럼 그걸 또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또 뭐야?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는데 우선은 일단 이 전체 상황을 좀 써놓으면 a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10제곱 얘를 b분의 1 x제곱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 나누면 나눈 거에다가 뭐 곱해주지? 보통 요거 곱해주죠, 그죠? 몫에 해당되는 qx 곱해주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남는 게 뭐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지. 이 나머지를 지금 rx라고 한 겁니다. 요 rx가 지금 뭔지 궁금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감이 안 오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요 분수식이거든요. 요 놈. 그래서 요 놈을 좀 갖고 와가지고 요 놈을 꺼내와가지고 얘를 통분을 시켜볼게요. 얘를 통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 이런 모양으로 통분이 되는데, 얘를 자 대문자 a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얘를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하면 양변에 a, b를 한 번씩 곱하면 ax제곱 플러스 b가 aab가 되죠. 그죠? 이 모양이 지금 어디 들어있어? 이 모양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대문자 a, ab로 바꿔칠 수 있다, 그쵸? 요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렇게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괄호 부분을 통째로 우리가 지금 뭘로 치환했죠? 이걸 통째로 지금 대문자 a로 치환했죠. 그럼 이 식은 a제곱이 되고 곱하기 qx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된 상태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항 정리를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요 놈의 10제곱은 이항 정리로 접근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왕이면 좀 우리가 생각하기 좋도록 1을 앞으로 뺄게요. 1을 앞으로 빼고 1 더하기 aab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좀 전개가 편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내가 이것을 전개한다라 그러면 이 녀석의 개수하고 NCR의 R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치? 맨날 이거 1 플러스 X의 N제곱 이거 전개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을 전개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0C0이죠. 플러스 10C1에 AAB의 1제곱 플러스 10C2에 AAB의 2제곱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0C10에 AAB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A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만 궁금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은 전부 A제곱, 대문자 A의 제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에서는 지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자, 이 부분에서는 나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결국 나머지는 이 앞에 있는 녀석한테서 나올 거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 앞에 있는 녀석 자체가 나머지죠? 얘네가 나머지 아니야, 얘가? 이해되나요? 그쵸? 요 앞에 있는 두 항만 A제곱으로 나눴을 때 안 나눠 떨어지잖아. 그 뒤에는 다 나눠 떨어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 R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RX는 10C0이면 1이고요. 요거 10이니까 자, 10 해주고 10AB 그리고 대문자 A. 대문자 A가 뭐였니? AB분의 AX제곱 플러스 B 이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대문자 A를 다시 넣어주니까 여기서 또 요것도 싹 지워지네. 그치? 그래서
그래서 남은 것은 10ax제곱 플러스 10b 플러스 1인가요? 네, 이렇게 됐는데 요 rx에다가 지금 얼마 넣었어? x 자리에 2를 넣었어요. r2. 그럼 뭐예요? 40a 플러스 10b 플러스 1인데 그게 얼마가 됐대? 100일이 됐대. 1 넘기고 10으로 나누면 4a 플러스 b가 10인가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 가벼운 노가다. 가볍게 자연수 몇 개 넣어주면 될 텐데 a에 1 넣으면 b는 6이죠. a에 1 넣으면 b는 6이고 a에 2 넣으면 b는 2죠. 더 있나? 없잖아. 끝났네. 그치? 답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쵸? 두 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야, 나의 의도는 지난 숙제 중에서 풀이를 해주는 의도인데 왜 아무도 안 푼 거야? 어? 니네가 한번 이 C단계를 한번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풀이를 해주려는 건데 이거 뭐 풀어온 사람이 없어. 어? 다음 숙제는 50조까지니까 얘들아 요 C단계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 어? 사실 C단계 문제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응? 못 풀겠다고요? 계속 부딪혀봐야지. 어? 자꾸 부딪혀봐. 단단해질 거야 그러면서. 자, 그래서 다음 숙제는 50조까지니까 50조까지 풀어오시고 여기 지금 C단계 실력 굳히기 문제들도 다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 답을 못 찾을 수 있지. 근데 그래도 어디까지 갈 수는 있잖아. 한번 고민해보고 풀이를 들어야 된다고 얘들아. 알았니?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있잖아요. 예. 내일이요.